この世のすべてをそこに置いてきた。 오늘은 우리 모두가 25년 넘게 가슴속에 품어온 원피스 최대의 성역이자 해적들의 최종 목적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전설의 섬 라푸텔에 잠들어 있다는 보물. 하나의 보물 원피스의 정체입니다. 과거 정상결전의 끝자락에서 흰수염은 전 세계를 향해 전율 돋는 유언을 남겼죠. 그 보물을 누군가 발견했을 때 세계는 뒤집힐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보물이 비싸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피스라는 존재 자체가 이 세계의 질서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거대한 진실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는 오다 선생님의 과거 인터뷰를 상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는 이렇게 물었죠. 원피스는 혹시 지금까지 쌓아온 여행의 추억이나 우정 같은 것인가요? 이에 대해 오다 선생님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어린 시절 읽었던 오지의 마법사 같은 결말이지 않느냐. 원피스는 반드시 실체가 있는 보상이어야 한다. 그만큼 고생하며 모험을 했으면 그에 걸맞은 확실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이죠. 이로써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원피스는 관념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실존하는 물리적 실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 라푸텔에 도달해 그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반드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물건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가장 결정적인 의문에 봉착합니다. 해적왕 로저는 라푸텔에서 그 실체적인 보물을 목격하고 왜 그토록 배를 잡고 웃었을까요? 그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폭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보물을 남겼구만 그래. 참 웃긴 이야기야. 우리는 여기서 로저의 세세한 행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로저가 참 웃긴 이야기 라고 말하며 웃는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손은 무언가를 소중히 들고 있거나 페이지를 넘기는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포인트는 바로 웃긴 이야기라는 단어 그 자체입니다. 원피스의 정체는 혹시 재밌는 이야기가 가득 적힌 한 권의 책이 아닐까요? 단순히 역사를 기록한 딱딱한 텍스트가 아니라 로저를 그토록 박장대소하게 만든 희극적인 기록물 말입니다. 로저가 그 보물을 보고 너와 같은 시대에 태어나고 싶었다 고 말한 것은 그 책 속에 담긴 조이보이의 삶이 너무나 즐겁고 유쾌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 보물이 글자보다는 조이보이가 주인공인 만화책일 가능성을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人間が想像できることは全て起こりうる現実である。 니카의 능력이 유독 만화적 연출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가펑크는 악마의 열매를 누군가가 바란 인간 진화의 가능성이라 정의했습니다. 만약 고대 왕국의 니카라는 신화적 영웅이 주인공인 만화책이 존재했고 당시 사람들이 그 만화 속 영웅이 실존하길 간절히 바랐다면 어떨까요? 악마의 열매조차 과학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고대 왕국이라면 만화 속 니카의 능력을 열매라는 형태로 현실에 구현해내는 것도 불가능은 아니었을 겁니다. 즉, 라푸텔에 있는 원피스는 그 상상력의 원천이 된 원본 만화책이며 오뎅이 라푸텔에서 공백의 백년과 고대 병기의 비밀을 단숨에 이해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모든 복잡한 역사가 만화라는 가장 직관적인 매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원피스를 일본어 발음으로 읽으면 완피스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완을 끝낼 완으로 해석해본다면 어떨까요? 즉, 웃음으로 모든 이야기를 끝맺는 한 조각 혹은 모두를 웃게 만드는 책 한 권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죠. 어쩌면 원피스의 정체가 만화책이라는 건 단순한 분석을 넘어 우리 독자들에게 던지는 가장 낭만적인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지난 수십 년이라는 세월 동안 루피와 함께 울고 웃으며 원피스 만화책이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오지 않았나요? 로저가 라푸텔에서 본 것이 조이보이의 일생이 담긴 만화책이었다면 그건 조이보이가 후대에 남긴 보물이자 동시에 오다 작가가 우리에게 남긴 수십 년치의 청춘 그 자체일 것입니다. 루피가 라푸텔에서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우리는 조이보이의 회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루피와 함께 걸어온 우리 자신의 소중한 조각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원피스란 800년 전의 소년 조이보이가 미래의 소년 루피에게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 전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웃어줘서 고맙다 는 따뜻한 위로가 아닐까요?
それが弟の夢の果てなんだ。 원피스 천하에서 야마토는 에이스로부터 루피의 꿈을 전해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은 해적왕이 했던 말이다. 라면서 말이죠. 루피와 로저의 꿈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하지만 그 꿈을 들은 주변의 반응은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사보와 에이스는 재밌다 며 웃었고, 흰수염은 애 같은 소리 라며 로저를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상디는 루피의 머리를 진찰받으라고까지 했죠. 이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그 꿈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동심에 가득 찬 발상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해적왕이 되겠다거나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말에 이런 반응이 나올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꿈은 무엇일까요? 분석을 위해 주목한 단서들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남들이 비웃을 만한 아이 같은 말이어야 한다. 둘째, 반드시 해적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셋째, 해적왕 정도의 영향력이 있어야 실현 가능하다. 저는 그 꿈의 정체가 바로 내가 모은 모든 보물을 세상 어딘가에 다시 숨겨놓고 전 세계 사람들과 보물찾기 게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배 같은 건 관심 없어. 이 바다에서 가장 자유로운 녀석이 해적왕이다. 라는 루피의 가치관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가장 해적다운 유희인 셈이죠. 俺の財宝か。欲しけりゃくれてやる。探せ。この世のすべてをそこに置いてきた。 로저의 인생을 되짚어볼까요? 그는 불치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자수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처형대 위에서 전 세계를 향해 원피스의 존재를 알리며 대적 시대를 열었습니다. 오뎅이 로저의 처형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굉장한 인생이라고 감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로저가 죽음을 통해 자신의 오랜 꿈인 전 세계적 보물찾기를 실제로 실현했기 때문입니다. 로저는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보물을 나프텔에 숨기고 모든 해적에게 찾아보라는 퀘스트를 던짐으로써 전 인류를 자신의 꿈속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백위권 SBS에 따르면 루피가 해적왕을 꿈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샹크스에게 로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입니다. 아이 같은 순수함을 가진 루피에게 온 세상을 무대로 보물찾기 게임을 벌이는 로저의 모습은 그 무엇보다 재밌어 보였을 테죠. 결국 루피가 해적왕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로저가 시작한 이 거대한 유희의 판을 이어받아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 세계를 즐겁게 만드는 축제를 열기 위해서입니다. 보물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꿈과 모험을 나누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조이보이와 로저, 그리고 루피가 공유하는 웃긴 이야기의 진정한 결말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지난 수십 년 동안 오다 작가가 숨겨놓은 힌트들을 찾으며 이 거대한 보물찾기 게임에 참여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